행군에 자신 있고 체력 단련 꼭 해야 되겠다 싶은 젊은이들 한번 지원해 보세요. 그것이 미군 유해가 아니라는 것을 DNA 감식을 통해 가지고 일반 다른 비용이 들고 시간이 걸려도 국가는 끝까지 책임지는. 안녕하세요.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국군 유해 발굴 현장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나라 국방부에 유해 발굴 감식단이라는 부대가 있습니다. 그들을 조국의 품으로라는 그 부대가 상징하는 바와 같이 나라를 위해서 이름 모를 사냐에 묻혀서 아직도 부모나 또 가족의 품으로 가지 못하는 유해에 대해서 그 대부분 6.25 전쟁 속에서 그 어떻든 찾지 못하는 유해를 발굴해서 가족이나 친지 품으로 돌려보내는 아주 신성한 사업이고, 이것이 지금 원래 시작된 거는 그 6.25 전쟁 50주년 때 반세기 때에 그런 사업이 시작됐는데, 의외로 가슴 뭉클한 진한 감동을 많이 창출해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국가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장병들에 대한 최고의 예우고 보훈이 아니냐, 이런 시각과 입장에서 추진됐는데 아주 바람직한 보훈의 중요한 행사라고 봅니다. 6.25 발발 50주년이 되던 지난 2000년 4월에 유해 발굴단이 창설이 됐습니다. 출발을 했고 그 이후에 2007년에는 국방부 소속으로 되었는데요. 이것은 세계의 두 번째로 창설된 유해 발굴 부대입니다. 첫 번째는 어디겠습니까? 미국이겠죠. 미국의 하와이가 이제 진주만으로 유명하는데 유해 발굴단 본부가 하와이에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는 끝까지 killed in action, missing in action, 특히 그 실종되거나 사망한 분의 유해를 끝까지 발굴하고 유전자 감식, 사실은 DNA 감식 이런 것이 발달한 것도 바로 미국의 유해 발굴단, 감식단의 공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끝까지 DNA 추적을 통해서 가족의 품으로 또 국가의 품으로 돌리게 하기 때문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다라는 정신을, 나의 죽음이 나라를 위한 헌신이 절대 헛된 죽음이나 지금 개죽음이 아니다. 나라가 반드시 그 죽음을 숭고하게 기억하고 그 뜻을 널리 자자대대 손손 기린다라는 그런 정신이 가미되어 있는 거라고 봅니다. 미국은 정말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유해 발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싸움터로 나가는 젊은이들에 대해서 애국심을 보장하고 또 그들에게 어떠한 경우도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그 유해를 부모 품으로, 형제의 품으로 돌려보낸다고 하는 정신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을 지냈던 김창준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한 구당 100만 달러를 지급한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미군 유해 한 구당. 월남의 경우인데 사후에 가서 그걸 발굴하고 봉안해 나가는 과정을 쓴 걸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대단한 돈을 들여가면서도 이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감식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발달이 됐냐면은 북미 관계가 이렇게 좋아질 때 미국이 끊임없이 6.25 전쟁 와중에 북한 지역에서 실종된 유해에 대해서 송환을 요구하기 때문에 북한이 일부는 미군 유해를 송환하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다른 경우는 적당히 추렴해가지고 그냥 송환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미군 유해가 아니라는 것을 DNA 감식을 통해 가지고 일반 다른 유해라는 것을 해서 상당히 논란이 된 적도 있고, 이 유해 발굴은 북미 관계나 이 한미 관계뿐만 아니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하는데도 물꼬를 트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는 그런 아주 의미심장한 사업입니다. 우리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의 실적을 보면 그동안 정말 고지에서 발굴 작업을 병사들이 직접 손으로 흙을 파고 털어내면서 유해를 발굴하는 작업을 해왔는데요. 지난 연말까지 12,939를 발굴했는데 그중 아군이 11,203구이고 나머지 1,727구가 북한 및 중국군이랍니다. 송환도 해주고 유엔군, 미군의 경우는 또 본국을 찾아서 이제 송환 행사도 하고 했습니다. 대단한 노력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은 멉니다. 그렇죠. 지금 DMZ 155마일 전후 비무장지대 일대에 아직도 발굴하지 못한 유해가 많고, 남북관계가 호전될 때는 남북의 양국이 공동 유해 발굴을 합의하기도 했는데
실제 그 실천에 옮겨진 거는 상당히 많이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군에 혹시 의무 복무를 갔는데 유해 발굴단에 가면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지 거기도 이제 발굴병이 있고 감식병이 있고 그렇대요. 감식병은 주로 과학기술 뭐 DNA 의학 쪽이 되겠지만 발굴병들의 그 노고와 헌신 그거 참 어려운 보직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발굴병이 전문 특기병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모집할 때 음. 그 발굴병으로 모집을 하는데요. 이거 절대 땡보지가 아닙니다. 그 20kg 되는 도구 장비 짊어지고 발로 걸어서 산악 고지에 올라서 거기다 쫙 펴놓고 손으로 이렇게 살살 파가면서 붓으로 파는 경우도 있어요. 격전지에서 발굴을 해내는 겁니다. 물론 야전 전투병처럼 훈련하고 무슨 비상 대비하고 이런 일은 없지만 거기도 대단히 힘든 거예요. 행군에 자신 있고 체력 단련 꼭 해야 되겠다 싶은 젊은이들 한번 지원해 보세요. 걷는 거리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유해 발굴 사업이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게끔 우리가 선진국이 될수록 또 글로벌 리더 국가가 될수록 국가를 위한 희생을 절대 헛되지 않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대국민 국민적 통합과 결속이라는 측면에서도 과거와 현재가 미래가 연결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오늘은 호국 보훈의 달에 우리가 꼭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6.25 참전용사들의 유해 발굴 문제,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루빨리 지금도 이름 모를 사냐에 묻혀서 조국의 품으로 또 가족의 품으로 가기를 기대하고 있는 이름 모를 유해가 반드시 우리 국가가 그 유해를 다시 발굴해서 영원한 안식처에 안식할 수 있는 그날이 하루속히 올 것으로 기대에 마지 않습니다. 예, 비용이 들고 시간이 걸려도 국가는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갖는 것이 본격 있는 국가의 모습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